이 북한 골키퍼는 어이없는 실책으로 승부 조작 의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로레드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남을 실수를 한 골키퍼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로버트 그린입니다. 노리치, 웨스트햄, QPR 등에서 뛰었던 잉글랜드 국적의 골키퍼죠. 그중 웨스트햄에서의 활약으로 2010 남아공 월드컵 지역 예선부터 국대에 출전하기 시작했고 주전이었던 폴 로빈슨을 제치고 잉글랜드 주전 골리로 활약합니다. 2010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알제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양키가 한 조가 드는 이지조에 속하게 되었죠. 그렇게 로버트 그린은 주전으로서 1차전인 미국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실수로 한 경기 만에 주전 자리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잉글랜드가 1대0 리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클린트 댐프시가 약한 땅볼 슈팅을 날리는데 그린은 그 공을 놓쳐버리면서 공이 골대로 대굴대굴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1대1 무승부로 끝나버려 그린의 실수 때문에 승리를 놓쳤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세컨드 키퍼였던 데이비드 제임스가 주전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린에게 더 굴욕적이게도 제임스는 그 이후 알제리전, 슬로베니아전에서 클린시티를 기록했죠. 두 번째는 스페인의 이케르 카시아스입니다. 최전성기를 보내던 카시아스는 단 한 경기 때문에 커리어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0 월드컵에서 주장으로서 스페인 대표팀의 월드컵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카시아스는 4년 후 2014 월드컵에서도 우승 후보의 주전 골키퍼로 출전합니다. 당시 13-14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주전으로서 우승하며 기세 등등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조별리그 첫 경기는 4년 전 결승 상대였던 네덜란드였습니다. 전반전은 양팀이 한 골씩 넣어 1대1로 마쳤고 후반전에 돌입하였죠. 그런데 후반 7분, 후반 19분에 네덜란드가 골을 터뜨려 스코어는 3대1로 뒤집어졌습니다. 스페인이 끌려가고 있어 급한 와중에 후반 27분 카시아스는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수비수인 세리오 라모스의 패스를 받을 때 트래핑을 잘못하여 앞에 있던 네덜란드 공격수 로빈 반페르시에게 공을 그대로 전달해버린 것이죠. 반페르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켜 스코어는 4대1이 되어버립니다. 그 실수로 멘탈이 나가버린 카시아스는 이후 한 골 더 실점하여 5대1 대패를 당하고 말죠. 이 경기 이후 정신적 충격이 컸는지 클럽에서도 폼이 완전히 하락해버렸고 레알이 코스타리카의 케일러 나바스를 영입하면서 주전 경쟁도 밀리게 되었죠. 골키퍼의 황당한 자책골로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2022 월드컵 북중미 2차 예선에서 캐나다와 IT가 맞붙었습니다. IT 홈에서 열린 1차전은 캐나다의 1대0 승리였죠. 그리고 캐나다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역전을 노린 IT는 팽팽한 경기력으로 전반전까지는 0대0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시작 1분 만에 골키퍼가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골키퍼 조슈 디베르제가 수비수의 백패스를 받으려 했는데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걷어내기라도 하려 했으나 디딤발을 맞고 공이 골문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황당한 골키퍼의 자책골로 결국 IT는 무너져 이후 두 골을 더 실점하고 말죠. 그런데 이 자책골에 대해 승부 조작 의혹이 생겨버립니다. 자책골의 주인공인 조슈 디베르제가 하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고 캐나다 U17 대표팀에 승선하기도 했던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IT 축구 팬들은 승부 조작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단순 억측으로 끝났죠. 현재 카라바오컵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리그컵 결승에서 골키퍼 실수로 우승을 내준 팀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날이죠. 10-11 시즌 리그컵 결승에서 아스날과 버밍엄 시티가 맞붙습니다. 전반전에 버밍엄과 아스날이 각각 한 골씩 주고받아 1대1 동점 상황이 유지되었죠. 그런데 후반 막바지인 후반 44분 보이치에의 슈체스니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가 나옵니다. 공을 걷어내려던 수비수 호시엘니와 사인이 맞지 않아 공을 잡으려다 손을 맞고 나서 공을 놓쳐버리고 버밍엄 공격수인 오바페미 마틴스에게 가버려 실점을 합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2대1 버밍엄의 승리로 끝나고 슈체스니의 실수로 아스날은 준우승을 합니다. 이 우승으로 버밍엄은 62-63 시즌 이후 48년 만에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런데 버밍엄은 그 시즌에 리그에서는 18위로 2부 리그 강등을 당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러시아의 이고르 아킨페프입니다. 아킨페프는 하필 한국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실수를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2003년 프로 데뷔하여 현재까지 뛰고 있는 원클럽맨 아킨페프는 유로 2012까지는 국가대표 후보 키퍼였으나 2014 월드컵부터 주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첫 경기인 한국전에 출전하죠. 경기는 후반전 중반까지 0대0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후반 22분에 이구로 선수의 슈팅이 나옵니다. 중거리 슛이었지만 아킨페프 정면으로 왔기 때문에 쉽게 잡아내지 못하고 공이 뒤로 미끄러져 골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황당한 실점을 한 아킨페프는 그대로 골대 안에서 들어누워
넣어버렸죠. 참고로 이근호 선수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월드컵 역사상 주급이 가장 적은 선수의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 골 이후 6분 만에 러시아의 골이 터져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나죠. 경기 이후 아킨페프는 우리나라에서 기름손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맙니다. 국내에서 한때 멍청한 골키퍼라는 동영상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가 하나도 아니고 2개라서 멍청한 골키퍼 1탄, 멍청한 골키퍼 2탄 시리즈로 나왔죠. 그 주인공은 모로코의 칼리드 아스크리라는 골키퍼입니다. 2010년에 모로코 리그의 FAR 라바트라는 팀 소속이었던 그는 국내 컵 대회에 출전합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어이없는 장면을 보여주죠. 상대 선수의 슛을 선방했는데 그 공이 회전을 먹어 그대로 골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스크리는 공을 보지도 않고 선방에 대한 설레발 세레머니를 하고 있었죠. 결국 승부차기 득점으로 인정되고 말았고 승부차기도 6대7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경기를 치른 지 불과 일주일 후 리그 경기에서 트래핑을 애매하게 해버려 공격수에게 그대로 공을 헌납하여 어처구니 없는 실점을 하였죠. 그러고는 멘탈이 나갔는지 유니폼 상의를 벗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류 선수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모로코 대표팀에도 차출된 적이 있고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까지 뛰어본 골키퍼입니다. 7번째 골키퍼는 로리스 카리우스입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역대급 임팩트를 보여준 골키퍼라고 할 수 있죠. 17-18 시즌 챔스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맞붙습니다. 그때 리버풀의 주전 키퍼는 카리우스로 그 시즌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전도 후반 5분까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때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손으로 수비수에게 공을 넘겨주려 했는데 그 공이 레알 공격수 벤제마에게 걸려 그대로 골대로 들어간 것이죠. 이 황당한 실점 이후 마네의 동점골, 베일의 환상 바이시클킥 골로 스코어는 2대1이 되었습니다. 후반 38분 베일이 먼 거리에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카리우스의 정면으로 왔지만 뒤로 미끄러져 아킨페프의 실수처럼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챔스 결승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최악의 실수를 보여준 카리우스는 멘탈에 타격이 컸는지 이후 폼이 급격히 저하되어 임대 생활을 다녔습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 카리우스가 뇌진탕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동정해주는 팬들도 생겼죠. 스콜피언 킥을 아시나요? 골키퍼가 마치 전갈 같은 자세로 선방을 한 전설적인 장면이죠. 이 골키퍼는 콜롬비아의 레네 이기타입니다. 노이어 이전에 1세대 스위퍼 키퍼로 평가받는 골키퍼계의 레전드죠. 이기타는 무리한 김병지 드리블을 보여주는 기행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쳐버리고 맙니다. 1990 월드컵에서 콜롬비아를 이끌고 조국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이기타는 마찬가지로 처음 16강에 올라온 카메룬과 맞대결을 합니다. 정규 시간에는 0대0이었기 때문에 연장전에 돌입했고 카메룬이 연장 전반 막바지에 골을 넣어 콜롬비아 대표팀은 리드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이기타는 연장 후반에 공을 잡는 기회가 생기자 페널티 박스를 넘어 중앙선을 향해 드리블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득점을 했던 카메룬의 로저 빌라가 이기타의 공을 뺏어버리고 완전히 텅 비어버린 골대에 슈팅을 하여 그대로 두 번째 골을 넣어버립니다. 이기타의 황당한 실점으로 콜롬비아 팀은 추격골을 넣었으나 그대로 2대1 패배를 하고 말죠. 하지만 골키퍼 실력은 콜롬비아에서 대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주전을 맡았습니다. 9번째는 올리버 칸입니다. 독일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미넨의 레전드 골키퍼로 바이에른 미넨에서 리그 8회 챔스 1회 우승을 했던 커리어를 갖고 있죠. 2002 월드컵 때는 독승 전차라 평가받던 독일 대표팀과 함께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활약으로 골든볼과 야신상을 둘 다 받았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골든볼을 받은 골키퍼는 현재까지 칸이 유일하죠. 당시 규정상 골든볼과 야신상의 수상자는 결승전 하프타임 때 결정되었는데 브라질과 맞붙은 결승 후반전에 칸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맙니다. 히바우드의 약한 슈팅을 캐치하기 위해 자세를 낮췄는데 공을 잡지 못하고 튕겨내는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 떨어진 공이 브라질의 호나우두 발 앞에 떨어져 실점을 하고 말죠. 이후 호나우두는 한 골을 더 넣어 브라질의 2대0 승리로 독일은 준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팬들은 왜 호나우두를 제치고 저런 실수를 한 칸이 골든볼이냐며 반발하기도 했죠. 올리버 칸과 비슷하게 월드컵 결승에서 실수를 한 골키퍼로 위고 요리스가 있습니다. 상대 공격수 만주키치를 드리블로 제치려다가 턴오버를 당해 그대로 골이 되고 말았죠. 이 북한 골키퍼는 어이없는 실책으로 승부 조작 의혹을 받습니다. 2017 U17 월드컵 출전을 위한 2016 AFC U16 챔피언십에서 북한은 조별리그에서 예멘, 태국, 우즈베키스탄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우즈벡이 2차전까지 나란히 2승을 챙기고 3차전에서 맞붙게 되었죠. 3차전 후반 4분 우즈벡의 골키퍼인 우무르자코프가 킥을 멀리 보내는데 너무 세게 차서 북한 골키퍼인 백재호의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백재호는 페널티 박스 밖까지 나와 볼 소유권을 얻으려 했는데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공이 골대 쪽으로 굴러가자 달려가서 공을 잡으려 했으나 가는 길에 무려 2번이나 자빠져 결국 실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즈벡 골키퍼의 골로 인정이 되었죠. 북한은 이후 또 실수성 플레이로 2골
2골을 더 실점하고 3대1 패배로 조 2위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북한 골키퍼의 행동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나온 IT 키퍼의 승부조작 의혹은 단순 억측이었지만 이 북한 골키퍼는 진짜 승부조작이었습니다. 사실 그 조에서 2위를 하면 8강에서 오만, 1위를 하면 이라크를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이라크보다는 오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패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8강에서 오만을 잡아 4강 진출로 U17 월드컵 본선 티켓을 얻었고 우즈벡은 8강 이라크전에서 패배하여 본선 진출에 실패하죠. FIFA와 AFC는 감독과 골키퍼에게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고 본선 진출 박탈은 하지 않았습니다.